네, 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IM증권 리포트, 디지털 자산 위클리를 좀 깊게 파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핵심 질문은 이거죠. 곧 시작될 수도 있다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이게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한테는 오히려 뭐랄까 좀 뜻밖의 역풍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렇죠. 특히 이제 미국이랑 한국 상황을 좀 비교해보면 더 흥미로운 지점들이 보입니다. 맞아요. 거시경제의 큰 흐름인 금리 변화가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특정 디지털 자산 비즈니스 모델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왜 미국과 한국이 좀 다를 수밖에 없는지, 이게 오늘 저희의 미션입니다. 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리포트 보면 미 연준이 내년, 그러니까 2025년 3분기쯤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 그 매파 성향으로 알려진 미셸 보우먼 연준 부의장조차도 7월 인하 가능성을 살짝 언급하기도 했죠. 정말요? 매파적인 분도? 네, 리포트에서는 올해 안에 한 50bp, 그러니까 0.5%포인트 정도 인하 가능성을 보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2025년 말에는 4.00%, 4.00%? 네, 그리고 2026년 말 3.75%, 2027년 말에는 3.50%까지 점진적으로 내려갈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보통 금리 인하하면 유동성이 풀리니까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 시장에는 좋다고들 하잖아요. 네,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은 이게 완전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다? 왜 그런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대부분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 특히 이제 큰 것들은 핵심 수익원이 뭐냐면요. 고객들한테 받은 돈, 그러니까 준비금을 미국 단기 국채 같은 아주 안전한 자산에 넣어두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 수익이거든요. 아, 준비금 운영 수익이군요. 네. 그런데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당연히 이 국채 수익률도 떨어지겠죠. 그렇죠. 연동되니까. 네. 그러니까 주수입원이 타격을 받는 거예요. 게다가 리포트에서는 그 잠재적인 죄니어스 법안이라고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 초안 중 하나인데 이게 통과되면 이런 안전자산 보유가 아예 의무화될 수도 있다고 지적해요. 아, 법으로 강제될 수도 있다. 네. 안정성은 높아지겠지만 금리 내려갈 때는 수익성 면에서는 더 압박을 받게 되는 거죠. 금리가 내려가면 수익이 줄어든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어느 정도나 심각한 수준일까요? 혹시 추정치가 있나요? 이게 상당히 큽니다. CC 데이터 분석을 보면요. 기준금리가 50bp, 그러니까 0.5%포인트 내려갈 때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의 연간 총 이자 수입이 무려 6억 2,500만 달러. 6억 2,500만 달러요? 와, 우리 돈으로 한 8천억 원이 넘는 돈인데. 네, 그 정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특히 그 서클 재무자료를 보면 이 의존도가 정말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어떤 점에서 그렇죠? 놀랍게도 2024년에 서클 총수익의 거의 99%가 네. 99%요? 네. 바로 이 준비금 운용수익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99%면 거의 전부잖아요. 그럼 금리 변동에 그냥 사업 모델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네요? 와, 이건 진짜 좀 아슬아슬한 구조인데요? 맞습니다. 테도나 서클 같은 뭐랄까 공용 기업들은 규모의 경제도 있고 또 다른 수수료 수입 같은 걸로 좀 버틸 수도 있겠지만 와, 후발주자나 작은 업체들은 정말 쉽지 않겠네요. 정확합니다. 시장을 먼저 잡은 효과가 없는 후발주자나 좀 작은 발행사들은 이 수익성 악화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힐 가능성이 아주 높죠. 물론 스테이블 코인 시장 자체가 계속 커져서 전체 준비금 규모가 늘어나면 어느 정도는 상쇄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금리 하락이라는 압박은 분명히 무시하기 어려운 위험 요인입니다. 네, 미국 모델에 이런 약점이 보이는데 그렇다면 한국은요? 한국은 지금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훨씬 낮잖아요. 2.50%니까. 네, 맞아요. 그럼 한국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사업이 아예 어려운 걸까요? 리포트는 한국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한국 역시 금리 인하 가능성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미국처럼 그 준비금 운용 이자 수익에 크게 의존하는 모델은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하기가 좀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수익률 자체가 너무 낮으니까요. 그렇죠. 수익률 자체가 낮으니까요. 그럼 한국형 스테이블 코인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미국 모델을 그냥 따라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리포트가 좀 다른 관점을 제시해요.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당장 이걸로 돈을 벌겠다. 이런 자체 수익 창출보다는요. 네. 특정 블록체인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한 어떤 핵심 인프라 역할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 인프라 역할이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수단이라기보다는 생태계를 위한 기반 시절? 네, 그렇죠. 스테이블 코인을 일종의 좀 매력적인 관문처럼 사용해서 사용자를 모으고 그 네트워크 효과를 만든 다음에 이 사용자들을 다른 고수익 서비스나 사업 모델로 연결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자 수익보다는 생태계의 기여랑 사용자 확보에 더 중점을 둬야 한다. 이런 분석이군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딥다이브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움직임. 이게 가상자산 시장 전체에는 어쩌면 훈풍일 수 있지만 좀 역설적이게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 특히 준비금 이자 수익에 크게 의존하는 곳에는 이게 상당한 도전 과제가 될 수 있다. 네, 그렇죠. 그 모델의 약점이 드러나는 시점인 거죠. 네, 그리고 한국처럼 이미 기준금리가 낮은 환경에서는 미국 모델을 그대로 가져오기보다는 좀 더 생태계 확장을 위한 인프라로서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 이런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 금리라는 전통금융의 변수가 디지털 자산의 거의 심장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번 던져보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만약에 이처럼 전통적인 이자 수익 모델의 매력이 좀 떨어진다면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은 어떤 새로운 가치 제한이나 수익 모델을 만들어야 할까요? 아,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네, 단순히 달러나 원화에 연동되는 화폐, 이걸 넘어서서 특정 플랫폼이나 디파이 서비스 이런 것들과 더 긴밀하게 결합하면서 그 자체로 어떤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진화해야 할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